네, 오늘 발표할 논문은 가우시안 에디터라고 해서요. 어떤 가우시안 스플리팅을 가지고 3D를 에디팅하는 그러한 논문입니다. 이게 CVPR에 이제 발표가 되고 하이라이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의미 있는 논문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밑에서 보시는 어떤 오브젝트를 리무브 한 후에 뭔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엠페인팅을 하거나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프롬프트를 주어져 가지고 그 가우시안으로 구성된 씬에다가 어떤 프롬프트에 대한 3D 오브젝트를 이렇게 합성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이건 이미지 합성이 아니고요. 3D 가우시안을 합성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에디팅 알고리즘이 주요한 내용이고요. 이때 두 가지 큰 알고리즘이 적용되는데요. 오브젝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우시안 시메트릭 트레이싱이라는 것을 쓰고요. 이때 트레이닝 과정 중에서 에디팅할 타겟을 추적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라키컬 가우시안 스플리팅이라는 건요. 이미지를 보면은 이게 디퓨전 모델 기반인데 디퓨전 모델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가우시안에 적용되기 위해서 스테빌리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이라키컬 기법을 쓰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 연구들은 널프 연구들이 대다수인데요. 이 퀄리티가 높아서 유명한 인스트럭트 널프 요 연구를 예전에 보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어떤 사람 이미지가 있을 때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어떤 씬을 에디팅 하는 그런 연구였었습니다. 성능이 굉장히 그 당시에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요. 이게 작년에 나왔었던 넬프 기반의 논문이고요. 그리고도 텍스트와 이미지의 입력으로 해가지고 스타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것저것들 있었습니다. 기존 넬프에서 3D 에디팅 했을 때 MLP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구체적인 씬 파트를 직접적으로 수정하는 게 좀 제한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인페인팅하고 씬 컴포지션 하는데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흘러갔고, 그리고 마스크 영역을 제한해서 에디팅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스플리팅을 사용해가지고 3D를 에디팅하게 될 경우에는요, 일단 가우시안을 아이덴티파이, 그러니까 분류하는 게 필요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디퓨전 모델을 쓰게 되면은 랜덤 제너레티브 가디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텍스트나 어떤 프롬프트에 있는 이미지를 피처로 형태로 만들어서 걔를 로스로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을 3D 가우시안 GS에 적용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뷰마다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랜덤리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 랜덤리스한 로스가 가우시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뷰마다 다른 이미지를 합성하게 되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가우시안 포인트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이전에 있는 널프 연구 같은 경우에는 MLP를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MLP가 버퍼링하는 형태로 돼가지고 뭔가 보드레이트 되게 됐었는데, 여기서는 가우시안 스플래팅에서는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디테일한 스타일링 요소 같은 경우에는 컴포즈를 할 수 없게끔 되는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스타일라이징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논문이 고민을 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우시안 시멘틱 트레이싱이라고 해서요, 마스크 파라미터를 하나 더 추가하게 돼요. 기존의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이 포지션, 스케일링, 로테이션, 커턴, 이온, 오파시티, 컬러 이렇게 5가지 요소가 되어 있었는데,
마스크가 어떤 레이블을 갖고 있는지 마스크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하나 더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가우시안에 대해서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MI0이 있는데 i번째 가우시안 포인트, 뭐 가우시안 10만 개의 가우시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 중에서 i번째 37번째 가우시안에 이 j번째 시메트리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마스킹을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하나 추가됩니다. 그리고 요 과정은 디스피케이션 과정 동안 이 레이블 마스크 정보가 전파가 되는데요. 언더 리컨스트럭션 할 때 뭔가 클론 되거나 이게 너무 클 경우에 스플릿 될 경우에 원본에 있는 마스크 레이블을 디스피케이션 과정 중에서 새로 생기는 가우시안들에게 그대로 전이되는 형태가 됩니다. 처음에 에디팅 하기 전에 마스킹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다면 뭔가 스타일라이제이션 되는 과정 중에서 이 가우시안들이 덴시피케이션 되면서 클로닝 되거나 스플릿 되면서 이렇게 넓게 퍼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마스크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전에 마스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초기 레이블링 프로세스라고 해서 2D 이미지, 2D 세그멘테이션을 사용해가지고 3D 가우시안에 레이블을 하게 됩니다. 일단 어떤 카메라 포즈를 설정하게 되는데 그 3D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학습할 때 사용했던 그 뷰포인트의 서브셋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세팅을 하고요. 이 포즈된 이미지를 세그멘트 애니팅 사용해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2D 마스크를 3D 가우시안으로 언프로젝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가우시안들이 여러가지 레이블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버스 렌더링 관점으로 해서 투명도와 이제 트랜스미턴스 그리고 마스크 값으로 이루어진 마스크가 투명도와 트랜스미턴스, 이게 보통 볼륨 렌더링 공식에 쓰이는 그 형태죠. 그런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가우시안에 미치는 그 마스크의 영향도를 계산을 하고요. 그래서 각 픽셀마다 이게 P가 픽셀이고요, O가 오파시티, 트랜스미턴스, 마스크 레이블인데 픽셀마다 레이블에 대한 가우시안의 웨이트를 주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가우시안이 그 레이블마다 점수를 받게 되거든요. 그 점수를 받게 되면은 시멘틱 클래스, J번째 시멘틱 클래스, 그러니까 J번째 레이블에 대해서 점수, 웨이티드 썸에서 전체 점수를 받은 후에 그게 평균값을 사용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가우시안의 레이블을 최종 선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트레숄드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 평균 이상인 웨이트들에 대해서 어떤 J번째 레이블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어떤 이미지가 나왔을 때 사람이 세그멘테이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쭉 넘어가기 전에 여기 모든 과정의 전제가 3D 가우시안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다 진행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3D 가우시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지우거나 생성하는 형태입니다. 다음으로 하이라키컬 가우시안 스플리팅인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가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용했을 때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나온 로스를 가지고 학습하게 될 텐데요. 기존에 있던 가우시안에 대한 정보를 들고 있으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디퓨전 모델의 결과값을 수용을 같이 이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뭔가 기존 가우시안의 모양이 크게 변형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하이라키컬이라고 해서 이전에 있었던
가우시안의 파라미터 정보를 하이라키컬하게 들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덴시피케이션마다 가우시안 파라미터들을 레코딩을 하게 돼요. 그걸 앵커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 앵커들은 이런 요 밑에서 수식에서 P인데 가우시안 파라미터 언급되었던 6가지랑 추가 레이블까지 총 포함해가지고 6가지 파라미터를 앵커 값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과정 중에서 변형되는 이제 파라미터와 이전에 있던 파라미터를 의 차이를 최소화하게 하는 약간 레귤라이제이션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로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앵커에 있는 것과 너무 편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로스고요. 그래서 최대한 원본을 유지하게끔 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n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덴시피케이션마다 앵커들이 생겨나고요. 그 앵커들이 기존의 것과 이제 로스가 최소화되게 만드는데 여기에 이 람다 웨이트 값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과거에 썼던 것들의 영향도를 웨이트를 줄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덴시피케이션 되는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가우시안 파라미터들의 영향도는 더 커지게끔 그런 형태로 형성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스테이블한 지오메트리 포메이션을 보장하게끔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가져왔는데요. 어떤 사람 이제 가우시안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디퓨저 모델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이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이 뷰에서 3D 가우시안들이 이 뷰를 렌더링 할 수 있게끔 최적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가우시안 스플리팅이 최적화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서 나와 있는 3D 가우시안의 형태가 이 이미지에 표시된 걸로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위트레이션이 끝났을 때 이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처음에 만들어진 요 로스랑 요 디퓨저 모델이 만들어진 요 이미지랑 뒤에서 만들어진 저 이미지랑 또 다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로스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뭔가 스테이블리티를 올리기 위해서 앵커를 사용하는 로스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앞에 에디티 로스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한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로스는 3D 모델에서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통해서 레스트라이징한 이미지와 디퓨저 모델 사이에 디퍼런스를 계산해서 그 차이만큼을 로스로 사용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나져 있는데 요 L-edit는 디퓨저 모델 D 함수에다가 3D 모델, 그러니까 가우시 스플래팅 웨이트에다가 카메라 포즈 그리고 프롬프트로 이루어진 그런 함수 형태입니다. 이렇게 나온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한 형태인데요. 또 어플리케이션 또 알고리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사라지게 리무버를 하게 됩니다. 일단 아까 마스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스크로 3D 가우시안을 삭제하는 거면 될 것 같지만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약간 아티팩트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해당되는 레이블의 가우시안을 정확하게 골라내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주변에 남은 포인터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것들을 이제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프리사이즈 정확한 마스크를 생성하기 위해서 일단 지우려는 오브젝트 가까이 있는 가우시안들을 KNN으로 사용해 가지고 분류해낸 가우시안 점들을요 다양한 뷰 포인트에 프로젝션을 하고요. 그 프로젝션 한 후에 프로젝션은 2D로 되겠죠. 2D로 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KNN으로 셀렉트 된 영역에 대해서 확장을 시키게 됩니다. 어떤 홀이 있을 경우에
걔들을 뭐 수정한 후에 그러니까 어떤 경계가 되는 영역에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이렇게 리무버를 했을 때 남아있는 영역이 있고요. 이 남아있는 영역을 가지고 구멍 같은 것을 파악해가지고요. 이 클래스를 마스킹을 하고요. 그 마스킹한 영역을 인페인팅을 기법을 통해 가지고 사라지게끔 하는 과정을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프로세스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려면 최대한 이제 정교한 마스크가 필요하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파이너 마스크를 만들어서 그걸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인페인팅하고 3D 가우시안을 그 인페인팅한 이미지 기반으로 3D 가우시안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세그멘트 애니띵 이용해가지고 이제 가우시안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거를 앞선 그 하이라키컬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용을 하게 될 경우에 오브젝트가 지워지게 돼요. 근데 오브젝트가 지워지는 과정은 일단 마스킹을 통해 가지고 여기 경계 부분을 남아있는 아티팩트들을 선택한 후에 걔들을 가지고 그 영역을 인페인팅 하라는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내고요. 이 이미지와 이 3D 모델의 이 레스트라이즈한 픽셀 로스를 이용해 가지고 가우시안 스플래팅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지금 이미지로 봤을 땐 깔끔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동영상으로 보면은 이게 좀 티가 나긴 해요. 그 다음으로 오브젝트 인코퍼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히는 와닿지 않고요. 어떤 박스를 칩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테디 베어 온 비치라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그 프롬프트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걔를 가우시안 스플래팅으로 만들어 가지고 씬에 넣는 형태가 이제 오브젝트 인코퍼레이션이라는 뭔가 시나리오입니다. 요걸 하기 위한 방법을 또 뒤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앞 과정은 똑같고요. 어떤 영역을 선택한 후에 스테이블 디퓨전 엑셀, SDXL 사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한 이미지에서 foreground 오브젝트를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refine text라고 논문은 없는데 그 영상에 있어가지고 뭔가 make it teddy bear라는 이제 텍스트를 넣으면요. 아까 만들어진 현재 상태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에서 3D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세그멘티드 이미지를 3D 메쉬로 컨버팅 해주는데 원더 3D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이 원더 3D에서 가까운 그 이미지인데요. 어떤 싱글 이미지를 넣었을 때 다양한 카메라 뷰 포인트에 해당되는 이미지 3D 모델을 만들어내게 되고 거기에 대한 노멀 값을 가지고 뭔가 지오메트리 퓨전을 해서 텍스처드 메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3D 메쉬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메쉬를 3D 가우시안을 만들 때 아까 언급드렸던 하이라키컬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사용해 가지고 3D 메쉬를 가우시안 스플래팅 형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카메라 뷰 포인트에 곰 인형이 하나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요 가우시안 스플래팅 씬에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는 한 장의 이미지만 가지고 뭔가 3D 가우시안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고요. 얘를 DPT 사용해가지고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쓰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3D 가우시안이랑 생성된 가우시안의 그 뎁스를 얼라인을 하고 걔들 합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고요. 익스페리멘트 부분인데요. 알고리즘을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뷰 포인트를 24개에서 96개를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스텝을 500에서 1000 스텝 정도 한다고 합니다. 기존 가우시안 스플래팅은 7000 스텝이랑 3000 스텝 정도 하는데요. 얘는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스타일링만 바꾸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는 것 같고요. 요 1000 스텝 하는데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GPU는 A60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있을 때 먼저 3D를 사용해서 3D 메쉬를 사용하는데 만드는데 3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가우시안 스플리팅 메쉬를 3D 가우시안을 만드는데 2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퀀터티브 컴패리전 부분은 일단 사람들의 선호도 조사를 했을 때 인스트럭트 널프 투 널프, 이게 널프 쪽에서 가장 유명한 3D 에디팅 논문인데 30분 정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어떤 비교했을 때 사용자 선호도가 높고, 그 다음에 클립 디렉션 시뮬러티라는 그 클립 이미지를 클립에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그 일관성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지표가 있는데, 거기서도 일관성이 되게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제가 이미지 잘못 갖고 왔네요. 얘는 시멘트 트레이싱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는 오블레이션 스터디네요. 시멘트 트레이싱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마스킹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이미지 전체가 다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시멘트 트레이싱 했을 경우에 딱 원하는 사람 얼굴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요거가 다른 텍스트인데요. 이미지를 블러링하고 뭐 uncontrolled densification이 만들어진다 라는 그 부분이고요. 발표는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입니다.